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심리치료사도 그 누구도 당신 앞에 마주 앉아 그저 견뎌내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가슴속에 자리 잡은 고통, 어깨에 짓눌린 뻐근함,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드는 그 깊은 피로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싸우고 비난하고 약을 먹이고 무시해왔던 당신의 몸이 사실은 내내 당신에게 닿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증상, 모든 통증, 모든 원인 모를 병이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애써 외면했던 메시지를 필사적으로 전하려는 몸의 간절한 외침이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수십 년을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미로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포기해버린 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꿈에 귀를 기울이고 상징을 추적하며 무의식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의 한가운데서 그는 너무나도 눈부시고 그 단순함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치유,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몸이 결코 우연히 병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당신의 승리나 성취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두려워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모든 감정의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당신이 너무 지쳐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모든 진실, 너무 깊이 묻어두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린 모든 상처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저장했던 바로 그 몸이 그 고통을 다시 놓아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술이나 침묵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오래되고 잊혀진 방식이어서 처음 들을 때는 당신의 어느 한 구석이 이를 강하게 거부할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항감이야말로 이것이 진실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칼 융은 인간 본성의 깊은 심연을 탐구하던 중 수백만 명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질병과 만성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모든 육체적 불편함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진 특정한 감정 패턴과 직접적이고 추적 가능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혁명적인 발견은 단순히 이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자가치유 능력에 대해 깊이 사색하던 중 융은 자신의 존재뿌리마저 뒤흔드는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억눌린 어둠과 파괴적인 감정이 몸속의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반대로 각 장기를 향해 정확하게 전달되는 연민과 사랑의 말은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 다정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인간 영혼의 이 놀라운 잠재력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직접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이 그를 집어삼킬 때 그는 자신의 위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려움이 심장을 짓누를 때 그는 심장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마치 자신을 알아봐주고 진정으로 사랑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려온 의식 있는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은 그야말로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로웠습니다. 그의 몸이 그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융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과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에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는 살아있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담아 말을 건네주기를 무한한 인내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777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몸의 부위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칼 융이 개발한 접근법은 그 단순함만큼이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몸과의 의식적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회복이 필요한 정확한 신체 부위와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각화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채 당신의 육체를 향해
실제로 목소리를 내어 대화하는 진실한 소통이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당신은 아프거나 고통받는 바로 그 부위에 직접 손을 얹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겁에 질린 아이를 달래듯 부드럽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한없는 이해와 절대적인 용서의 마음을 담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여. 그동안 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비난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너에게 치유를 전하기 위해 온전히 이곳에 있어. 융에 따르면 당신의 몸속 모든 장기는 당신이 수년 동안 도망치고 의식의 수면 아래로 숨겨버린 감정들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간은 당신이 꿀꺽 삼켜버린 분노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안전한 출구를 찾지 못한 그 분노를 말입니다. 당신의 폐는 당신이 모두에게서 숨겨왔던 깊은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그 무거움을 말입니다. 당신의 근육은 당신 자신에게조차 고백할 수 없었던 두려움 주위로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묻어둔 감정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대신에 짊어지고 있던 그 끔찍한 무게를 놓아주기만을 말입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즉시 용서합니다. 당신이 사랑과 다정함으로 말을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세포는 재생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사랑은 생명 그 자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주파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치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융은 이 대화가 반드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기계적인 의식처럼 외워둔 문장을 읊조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상을 만들어낸 그 정확한 감정의 이름을 용기 있게 불러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면 융은 당신의 허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감정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어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당신은 몸의 그 부위에게 직접 해방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허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허리야. 수년 동안 너는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져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할 거라는 내 극심한 두려움을 감당해 주었구나. 이제 나는 이 무거운 책임감에서 너를 도와줄게. 나는 이제 내 두 발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되찾을 거야.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준 너에게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전해. 융은 이 대화에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그 위치에 얹어진 당신의 손길 말입니다. 연민이 담긴 그 접촉의 순간은 당신의 신경계로 안전하다는 깊은 신호를 직접 보냅니다. 몸은 당신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마침내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을, 어떤 조건이나 요구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는 매일 단 3분이라도 이 의식적인 대화를 실천한다면 수년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질병의 궤적을 뒤집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스스로를 다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몸에게 보내는 감정의 메시지를 바꿀 때 당신은 세포들이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위해 받는 지시사항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직도 완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칼 융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짐은 바로 부모가 살아내지 못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처리하지 못하고 이름 붙이지 못하고 안전하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적 경험들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신경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들은 명확한 원인도 없이 새벽 3시에 당신을 깨우는 불안이 되었습니다. 턱관절에 뻣뻣함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자가 면역 질환이 되었습니다. 몸은 기록 보관소가 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마음과 달리 몸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몸은 절대적인 충실함으로 그 기록을 보존하며 당신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파일을 열어볼 날만을 기다립니다. 융은 수년을 바쳐 적극적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무의식이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더 깊은 상징적 인물들과 진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때로는 고통이나 질병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꿈 혹은 어떤 특정한 기억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출현을 통해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고통에게 직접 묻도록 가르쳤습니다. 만약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네 얼굴 표정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 그들이 대답하는 것을 실제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지도 않고 은유로 축소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당신에게 시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아주 먼 길을 여행해온 사람을 대하듯 그 내면의 존재에게 깊은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벌을 내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전해주는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칼 융은 몸과의 대화가 가진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또 다른 강력하고 보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거울 작업입니다. 그는 자신을 놀라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내 장기들에게는 사랑의 말을 속삭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자신의 존재 전체를 향해 그와 똑같은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저항감은 내면의 막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융의 거울 작업은 매우 직접적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두 눈 가장 깊은 곳을 똑바로 응시하며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무조건적인 사랑의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너의 옳은 점과 그른 점, 모든 상처와 모든 재능까지 포함하여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여. 말하는 것 자체는 쉬워 보였지만 융은 이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파괴적인 측면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문장을 끝맺기도 전에 눈물을 쏟아내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융은 이를 아주 명확하고도 뼈아프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들은 수년간의 자기 비판과 자신의 모습을 거부해온 세월과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속삭였던 무자비한 내면의 목소리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당신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융은 거울 작업과 몸과의 대화를 하나의 통합된 수행으로 결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몸의 각 부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시선을 맞추며 사랑으로 말을 건넵니다. 위장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너를 가혹하게 비난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야. 융은 몸이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통신망처럼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통증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당신의 다정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비밀 편지였습니다. 융에 따르면 뻣뻣한 무릎과 만성적인 무릎 통증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 앞에서도 꺾이지 않으려는 고집을 반영했습니다. 시력 문제는 당신이 보기를 거부하는 현실, 당신이 직면하기를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진실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마음과 몸 사이에 이 놀라운 연결을 매우 실용적인 가이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신체적 조건의 감정적 뿌리와 그 치유를 시작하게 할 무의식적 의도의 문장들을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 문제의 감정적 근원은 오랜 기간 쌓인 분노와 깊은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치유의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내 마음은 깨끗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항상 한 가지 필수적인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것들은 나침반일 뿐 변하지 않는 법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이 가진 고유한 수수께끼를 개인적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위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짊어진 감정적 짐의 정확한 무게를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치유를 결코 단순한 기술만으로 격하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빠진 기술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문장이라도 수천 번을 반복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말들이 진정한 열망,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사랑의 자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몸은 그런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몸은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어둠 속에서 안고 있는 진실 사이의 차이를 흡수하며 수년을 보냈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느꼈을 때만 비로소 축적된 고통을 놓아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528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침묵 속에서 어떤 감정을 저장해왔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와 나누어 주십시오. 융이 개발한 가장 혁명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그가 해방의 용서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진정하고 지속적인 치유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고 있다면 완전한 육체적 회복은 그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베푸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과 당신 자신의 몸에게 주는 자유통행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방법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들을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나 역시 자유롭습니다. 우리 사이의 어두운 끈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융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더라도 이번 생에서 그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 직면의 의식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에너지의 매듭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물리적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의 몸이 당신을 대신에 끌고 다녔던 그 감정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융은 치유란 결코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층을 이루며 펼쳐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한 층을 용서하고 나면 그 밑에서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상처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신만의 치유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려온 상처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층 한 층 지워낼 때마다 당신의 몸은 숨을 쉴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얻었고 당신의 생명 에너지는 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 동안 이러한 용서의 의식을 끊임없이 실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연약하거나 아직 덜 치유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은 매일 우리 앞에 새로운 기회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원망 사이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새로운 순간들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의견 충돌조차도 바로 그 순간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방적 용서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저녁 베개에 머리를 눕히기 전 그는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작은 짜증과 실망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용서하며 마음을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매일 밤의 정화 작업은 그러한 작은 좌절들이 쌓여 수년 후 육체적인 질병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매일 저녁 감정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매일 아침 티 없이 맑은 영혼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낡은 짐들 아래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당신의 몸은 매일매일 새로운 무게가 더해지지 않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이 매일 밤의 용서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댓글에 1위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당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십시오. 융은 그의 작업 중 가장 깊고 강력한 부분을 내며 나의 치유에 바쳤습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찢겨진 모든 감정적 상처를 여전히 품고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당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 직면을 향한 융의 접근법은 깊은 공감으로 마음을 아리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상적으로는 3살에서 7살 사이의 사진을 찾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그 사진을 두 손으로 쥐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한 그 작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아이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지만 결코 온전히 받지 못했던 다정하고 든든한 어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직접 말을 건네야 합니다. 융은 그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했을 방식으로 아무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그들이 그런 끔찍한 경험들로부터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작은 어깨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말도 안 되게 어렸던 네가 억지로 강해져야만 했던 것도 미안해. 그들이 너를 부족하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봐.
내가 이제 여기에 있어. 나는 어른이 되었고 바로 네 곁에 서 있어.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네 뒤에 서 있을 거야. 융에 따르면 이 대화는 당신이 현재의 상황에 지나치게 과장된 반응을 보일 때, 즉 분노가 너무 크게 폭발하거나 두려움이 당신을 너무 많이 집어삼킬 때 특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감정의 폭풍은 어른이 된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를 기억하고 현재의 순간에서 그 메아리를 알아차린 당신의 일부, 바로 내면 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진정한 연민으로 그 아이를 감싸 안아주는 것은 수년 동안 비상경보를 울리며 잠겨있던 당신 몸의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진정시킬 것입니다. 내면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 열리는 것을 느꼈다면 댓글에 33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한때 그랬던 그 아이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융은 마음의 가장 어두운 방을 통과하여 몸 전체로 놀라운 건강을 발산하도록 설계된 특정한 무의식적 의도와 확언들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이 말들이 그저 생각하는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들은 당신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서 진동해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고 온전히 느껴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의도의 문장은 가장 꾸밈이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 자신을 향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며 이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이 수십 년 동안 독이 든 속삭임에 프로그래밍 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넌 부족해. 너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어. 사랑받으려면 넌 변해야 해. 이 유독한 믿음들은 이제 세포 자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진실한 감정이 충만한 새롭고 강력한 메시지들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심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신체 회복을 위해 사용한 또 다른 강력한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의 깊은 지혜를 완전히 신뢰합니다. 모든 세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나에게 놀라운 건강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하는 동안 당신은 치유가 필요한 부위에 직접 두 손을 얹고 의식적으로 그 세포들에게 사랑의 물결을 보내야 합니다. 융은 이러한 문장들이 당신의 구체적인 상태에 정확히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장이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문장은 이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사건과 도전들을 쉽게 소화하고 받아들입니다. 삶은 힘들이지 않고 조화롭게 내 안을 흘러갑니다. 호흡이 가쁘거나 폐에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완전하고 두려움 없이 생명을 내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절대적인 온전함 속에서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문장들은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치유되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의식은 미래 시제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의 언어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은 당신의 치유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선언하는 데에 있습니다. 융은 또 다른 가르침도 남겼습니다. 이 의도들에 미리 감사하기를 더한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말한 후 즉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치유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즉각적으로 감정적 주파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이 치유가 이미 살아 숨쉬는 현실이라는 신호를 당신의 몸에 전달합니다. 칼융은 완전성 치유의 원이라고 부르는 매일의 수행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깊이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단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정제해낸 것이었습니다. 매일 진실한 헌신으로 20분씩 이 수행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오직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했지만 사랑이 담긴 규율로 실천할 때 어떤 질병도 견뎌낼 수 없는 정밀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원은 몸에 대한 3분간의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을 그토록 충실하게 섬겨온 이 몸에 대해 감사의 자세를 취합니다.
단 한 번도 부탁받지 않았지만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 들어오고 나가는 당신의 호흡, 당신의 핏줄을 따라 흔들림 없이 흐르는 따뜻한 피의 물결. 이 첫 3분은 치유가 안전하고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몸에 납득시키는 데 필요한 정확한 감정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은 5분간의 직접적인 몸과의 대화입니다. 아픈 부위에 진심 어린 다정함으로 두 손을 얹고 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동안 어떤 감정적 짐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묻고 내면에서 떠오르는 대답을 용기 있게 들으며 그 감정을 당신이 직접 마주하겠다고 몸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분은 거울 앞에 서서 의도의 문장을 말하는데 할애됩니다. 당신 자신의 눈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시선을 절대 피하지 않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얼굴을 향해 그 의도들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5분간의 적극적인 용서 실천이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떠올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떠올립니다. 각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소리내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고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나는 이제 내 몸에서 이 무게를 덜어냅니다. 설령 용서의 진정한 감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끈기 있게 그 말을 내뱉는 것이 막혀있던 통로를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매일 속에서 말은 진정한 감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진정한 용서가 가져다주는 새처럼 가벼운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분은 마음속의 창조에 바쳐집니다. 완전히 치유된 당신의 모습을 시각화합니다. 당당하게 서서 빛나고 생명에너지가 넘쳐흐르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융은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확신이 담긴 이 말들로 항상 이 완전성 치유의 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의 치유는 바로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지혜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모습대로 존재하며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당신이 심은 치유의 씨앗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깊고 안정된 평화로움을 아는 채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억지로 복종시켜야 할 기계도 아닙니다. 정복하고 통제해야 할 전쟁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매 초마다 온 힘을 다해 애쓰며 당신의 고통을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흡수해온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판을 멈추고 그토록 마땅히 받아야 할 연민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주기만을 엄청난 인내심으로 기다려왔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통증, 모든 질병, 의학이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신비한 증상들, 그 어떤 것도 벌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초대장입니다.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신을 더 완전히 사랑하며 마침내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완전함 그 자체가 되라는 매우 개인적인 초대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과 충분히 오랜 시간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당신은 몸을 비난하고 방치하고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안부를 묻지 않은 채 그저 성과만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고쳐지면 사랑해주겠다는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흔들림 없는 서약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너에게 감사해. 그리고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당신의 심장 위에 오른손을 부드럽게 얹어보십시오.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 변함없고 지칠 줄 모르는 리듬을 느껴보십시오. 단 한 번도 당신을 버린 적 없는 그 심장 박동을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이 가장 무너져 내렸던 시절에도, 심지어 당신이 그 심장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소리내어 속삭여 보십시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치유될 거야. 시간을 넘어 아직도 울려 퍼지는 융의 깊은 깨달음처럼 진정하고 영원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은 병실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방전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미래의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몸은 내내 무한한 인내심으로 당신을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융 철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철에 꽂아두고 잊어버릴 정보를 건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내온 그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하나의 가르침씩 당신의 곁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여정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칼융의 통찰이 당신의 세상에 창을 하나 열어주었다면 칼융 철학을 구독하시고 이 길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에 오늘 들은 이야기 중 어떤 문장이 가슴에 가장 깊이 와닿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이 적어내려갈 모든 단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몸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몸은 한 번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통증, 모든 뻐근함, 잠 못 이루던 모든 밤은 결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칼융은 당신의 몸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할 누군가로 대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점진적으로도 아니고 결국에도 아니라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당신의 일정에 맞춰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진실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인정받는 그 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기 전에, 다음 진료 예약 전에, 다음 진단 전에, 당신의 몸이 하는 말을 침묵시키려는 그 다음 시도 전에 아주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무언가를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지십시오. 치유는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과 똑같은 연민을 이제는 내 몸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며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칼융 철학이었습니다.